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그 가천대학교 입시 전형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변명을 하자면, 바쁜 것도 있었고, 또 촬영을 하면 역시 이제 제 방송이 조금 어려웠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신규로 유입되는 우리 고객들이라고 할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매우 적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을 계속해서 또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방송을 촬영하게 됐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그 입시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는 그 전년도 2021학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좀 많이 뛴 대학 또는 학과는 2배 정도 이상 뛰었고, 예를 들면 2대1이었다면 뭐 4대1 뭐 이렇게 뛰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등급컷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그러니까 경쟁률도 올랐지만 등급컷도 올랐다.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죠. 근데 경쟁률의 하락 원인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시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준비가 좀 많아야 되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냥 보통 평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 비율,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졌죠. 낮아진 것들을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16대1이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12대1이거나 또는 그 전년도에 뭐 6대1이었다면 뭐 4대1이었거나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죠. 이제 그런 경향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나왔던 문제, 또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학 측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대학이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고교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가 어떻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 부족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원 비율이 낮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중대한 변화가 하나 있었죠. 수능 정시 전형의 경우죠. 수능 정시 전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과, 이과, 물론 이것도 이제 학생들의, 그러니까 대학의 레벨 또는 학생의 수준 따라서, 학생의 수준보다는 대학의 레벨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대학의 레벨에 따라서는 문과를 열심히 준비해서 뭐 서강대를 가겠다 또는 뭐 성대를 가겠다 했던 수능 정시에서 문과 계열로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떨어졌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상당수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과 계열의 학생들의 점수가 결과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대학의 이름을 믿고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을 했다, 전과를 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과에서 확통만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대학을 좀 더 낮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던, 수능 정시로 갔다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문과 계열에서 좀 뭐 상위 10개 대학 정도를 들어가겠다. 근데 상위 10개 대학이라고 표현을 이라면
그러니까 더 상위권 대학은 더 그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좀 더 촘촘하게 있을 것이고 좀 더 밑에 15위권, 20위권 대학이라도 이과 계열의 학생들의 조금 더 문과 계열로 지원한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모 대학의 경우에는 모 대학의 경영학과 또는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문과로 지원했던 확통으로 시험을 봤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문과인데도 이과 계열 학생이 다 점유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나침반 36.5도에서 제공하는 뉴스랑 또 에듀진에서 제공하는 뉴스가 다른데, 나침반 36.5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작년 12월이었나요? 12월? 예, 12월인가? 1월호에 학생부란다. 수능 정시 전형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문과 계열 학생들은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들어맞아서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올해 역시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공부한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흐름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과 계열을 지원하는 문과 계열을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에, 특히 확통을 들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정시에서 더 높은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상위 10개 대학을 간다는 것은 못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세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이제 최근의 흐름인데, 여기에 추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등급 컷이 예전에 2021학년도에 비해서 22학년도가 많게는 거의 1등급까지도 올라간 학과가 있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그래요. 또 0.5등급은 흔하디 흔하고 0.23등급은 더 윗급으로, 그러니까 등급 컷이 올랐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올라와 버린, 사실은 우리가 저도 예상을 0.2등급 정도 하락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등급 컷도 올라가 버린, 그래서 작년도에 좀 안정적인 지원만 했던 학생이라면, 물론 학과에 따라서 그냥 합격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겨우겨우 그 학과를 합격했다, 이런 학생들도 정말로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학생부 교과로 상향 지원했다면, 상향 지원만 한 학생이었었다면 혹시 떨어진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입시가 작년도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올해 역시도 그게 이어질 것이냐라고 보면 역시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에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전형 가천대 거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렇게 뭐라고 하죠? 클릭 수를 보면, 물론 아직 작지만 클릭 수를 보면,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일 먼저 올렸기 때문에 클릭 수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2대1 비율,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여전히 강세인 걸로 봤을 때, 클릭 수가 많은 것을 봤을 때, 올해 역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등급 컷이 그렇게까지 낮아질, 그러니까 이전 연도로 회복될 가능성은 그닥 크지 않다. 왜냐하면 학령 인구 감소 역시 학생 수 역시 그 전년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툭 떨어졌다라든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또 지방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 비율이 굉장히 높죠. 상대적으로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은 낮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또 학부모님들 역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인식에 대한 기반이 약해서 결국은 이제 정보 부족인 거죠. 물론 대학들도
여러 가지 반성을 아까 한다 그랬죠. 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의미라든지 또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왔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역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그 클릭 수가 제일 많아도 거의 한 2배 정도. 물론 그것도 시간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늦게 올렸더라도 뭐 하루 이틀 2, 3일만 지나면 금방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그 클릭 수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결과적으로 올해 역시도 학생부 교과가 굉장히 좀 빡세다. 등급 컷이 여전히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전히 이제 기회의 전형인 거 맞죠. 논술 전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꼭 준비해라가 아니라 결국 대학을 잘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는 의미잖아요. 성적을 올린다는 의미는 자신의 성장을 더 높이 올린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나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것도 되지만 당연히 이제 교과 등급 컷을 올리는 활동, 또 교과 등급 컷을 올리는 활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부도 있지만 또 수행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행평가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뭐 40%, 50%, 체육 같은 경우는 뭐 70%, 80%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행평가를 잘하는 것들,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점수에서 시험 점수만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평가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또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모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성적을 올리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거와 거의 유사하다. 한 7, 80%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나머지 이제 20%, 30%가 이제 독서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성적을 올리는 활동, 노력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우리 학생들도 잘 알다시피 대인관계나 조직문화 이해 능력, 또 협업 능력, 이런 것들, 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활동인 거예요. 그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둠 활동에서 여러 가지 친구들을 돕고 뭐 해주는 것도 역시 팀워크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팀워크가 좋다라고 하면 그 학생의 인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물론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뭔가에 추가적인 더 노력을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활동인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생활, 나아가서 사회생활 나갔을 때도 크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학생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실제로 읽었다면 그것을 감상문이나 소감문을 쓸 것인지, 또 그걸 가지고 다시 학생부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의사결정을 그렇게 끊임없이 해가는 과정에서 학생이 성장하는데 일단 이제 아이가 학생이 귀찮아하고 그거를 보는 엄마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굳이 뭐 저걸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굳이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지방대학 가도 그만인데 굳이 뭐 그거를 뭐하러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학생이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 요인은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뭐 지리산 뭐 등반을 어떤 학생은 아빠 엄마랑 같이 손잡고 올라갔던 아빠랑 손잡고 갔던 엄마랑 손잡고 갔다고 하고, 어떤 학생은 그런 활동을 안 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뭐 특별히 뭐 잘하는데 뭐 별 표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과 그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어른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그것이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또 그것이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은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건데, 이제 여전히 성적이면 됐지 뭐 대학 뭐 아우 귀찮아 죽겠어 말하기도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잔소리를 멈추죠. 근데 사실은 잔소리는 조금 물론 학생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여러 가지 귀찮은 말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잔소리를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보면 그런 잔소리가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엄마 아빠의 어떨 때는 가만히 보면 뜬금포 같은, 나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잔소리 아닌 잔소리처럼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의 성장이나 이런 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도 당장은 듣기 싫죠. 듣기 귀찮아하고 뭐 짜증 날 수도 있는데 지나가고 보면 꽤 도움이 되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거 준비 안 해도 뭐 당장 성적을 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유는 7, 80%는 수행평가의 기록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이제 기록해주기 귀찮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평가에 준비하는 모습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다만 더 상위권을 가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그 정도의 노력은 웬만한 애들 다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뭐를 더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긴 하죠. 더 A급의 학과나 경쟁률이 치열한, 또는 누구나가 다 지망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또는 그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평범한 일상적인 수행평가의 노력 정도로 그냥 나 다 했다 이렇게 해서는 조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는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본 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준비 안 했다는 이유로, 준비 안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수도권 대학, 중하위권 대학 정도라면 일상적인 수행평가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더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거죠. 다만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하는 이 학생에게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늘상 부모님들은 또는 우리 학생들은 자문자답을 하게 될 거예요. 굳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할까? 또는 굳이 내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전형,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전형,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이 메인이 아니라 서브이다.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지 말라가 아니라 성적을 더 잘 올리기 위한 노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시의 최근의 흐름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필요한 전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9등급여도 필요하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학생이 자신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나이만 먹어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연스럽게 세상 살다 보면 알아가는
또 때가 되면 알아가는 내용도 있지만 결국은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 이제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빠르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다. 그런 역량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성적을 올리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래간만에 이제 첫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이번 주에 또 시간이 되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